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토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지난해 발간한 이 자신의 회고록 내용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2007년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 당시 북한에게 단순히 결과 통보만 한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진실 공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동욱 기자입니다. 송 전 장관은 북한 인권 결의안 결정을 북한에 물은 것이 아니라 국정원을 통해 반응만 파악했다는 문재인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2007년 11월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자신을 호텔방으로 불러 북한의 입장이 담긴 문건을 보여준 뒤 기권하자고 했다는 겁니다. 문건에는 노 전 대통령이 전달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청와대 마크도 찍혀 있습니다. 문건에서 북한은 만일이라는 가정 형태의 문구를 쓰며 우리 정부가 인권 결의안에 찬성할 경우 관계 악화를 경고했습니다. 인권 결의안에 찬성하는 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우리 정부의 결정을 예의주시하겠다고도 압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찬성할 것을 우려하고 보낸 사실상의 경고문으로 읽혀집니다. 송 전 장관은 문 후보 측 해명대로 북한의 기권 결정을 통보했다면 북측이 이런 식의 경고성 답변을 해왔을 이유가 없다며 이 문건은 의견을 물어본 데 대한 답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북한에서 온 메시지 그걸 보면 기권에 대한 답입니까? 찬성 가능성에 대한 답입니까? 그거 보면 알잖아요. 문재인 후보는 송 전 장관의 문건 공개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제2의 북풍 공작으로 판단한다면서 당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는지 법적 판단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네, 이렇게 문재인 후보 측은 인권 결의안 기권 결정을 북한에 통보했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다른 후보들은 문 후보가 계속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며 일제히 공세에 들어갔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당시 우리 정부가 기권 결정을 북한에 통보했던 것일 뿐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통보해주는 차원이지. 더불어민주당도 송민순 전 장관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 내부에서도 송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 대해 엇갈린 해석을 내놨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등은 후보직 사퇴 촉구 등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문 후보는 송 전 장관이 회고록을 냈을 당시에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난 2월 한 방송에선 국정원을 통해 북한의 반응을 확인해 봤다고 말했고 방송 토론회에서는 또다시 오락가락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북한에 물어보고 기권을 한 것은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참석자들의 기억이 다를 수는 있지만 국정원을 통해서 파악을 해봤다는 것이죠. 북한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문 후보 측은 오해가 있는 표현을 썼는지 모르지만 내용은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후보를 둘러싼 주적 논란도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송민순 회고록의 주적 논란까지 연이은 대형 안보 이슈가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요. 김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른바 주적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를 향한 다른 후보들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분한테 과연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있을 것이냐. 지금 현재 그 국방백서에 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그 같은 개념입니다. 안보 대선 분위기가 고조되자 북한 선제 타격 등 발언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징후가 확실하게 발견되면 협의를 해서 아주 보안을 유지하면서 비밀리에 선제 타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보수표 구걸에 나서더니 북한은 주적이라며 차마 눈뜨고 보기에도 애잔한 구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 후보가 확고한 대세를 잡은 만큼 색깔론이나 종북몰이 공세는 소용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영남권에서 유세에 나섭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충북과 서울을 돌며 보수 표심 재결집과 지지를 호소할 계획인데요. 손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울산과 청원, 부산을 잇따라 찾습니다. 마지막 유세는 부산 최대 번화가 서면에서 마무리합니다. 어제는 동북아 경제 수도로서 인천 지역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환황의 경제권으로 확장된다면 당연히 우리 인천이 그 중심이 될 것이라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충북에서 지역 발전 공약을 발표하고 서울로 상경해 대규모 유세를 합니다. 어제는 포항과 경주, 영천을 찾아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세를 결집했습니다. TK에서 홍준표가 지지율이 3배나 갑자기 튀어 올랐다는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이틀째 영남권에서 지역 발전을 약속하고 지지를 호소합니다. 오후에는 김해 봉화마을도 찾습니다. 어제 유세에선 미래를 열 대통령을 내세워 중도보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부산 경제 살리고 부산 미래 열 수 있는 지도자 뽑아야 하는 겁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울산에서 대구까지 유세전을 이어갑니다. 소음, 공해, 돈 없는 선거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자전거 유세에 한번 큰 바람을 일으켜 봅시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남과 광주를 찾습니다. 오늘부터 각 후보들은 총 109회에 걸쳐 TV와 라디오 방송 연설도 진행합니다. MBC 뉴스 손령입니다. 네, 이번엔 대선 후보들의 조세 관련 공약을 살펴드립니다. 대선 후보 5명 중 홍준표 후보를 제외한 4명의 후보는 법인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낮췄던 법인세를 올려서 부족한 세수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장미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현재 22%.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중간보다 조금 낮지만 연구개발비 공제 등의 비과세 감면 혜택이 더해지면서 실효세율은 14에서 18%로 더 낮습니다. 때문에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법인세를 인상해 복지 재원 등에 보태겠다고 했습니다. 대기업 위주로 혜택이 돌아갔던 연구개발 공제 등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 세금을 더 걷고 그래도 부족하면 돈을 많이 버는 기업부터 세율을 25%로 올려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유승민, 심상정 후보는 아예 법인세율을 인하 전인 25%로 복구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은 법인세를 인하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도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법인세를 인상하면 그 영향이 결국에는 근로자, 소액주주, 소비자들에게 전가돼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상할 경우 0.3에서 0.5%의 고용 감소가 초래될 것이란 연구 결과도 내놨습니다. 현재 전체 근로소득자의 46%가 세금을 내지 않고 개별 기업의 47% 정도는 이익이 적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이렇게 왜곡된 조세 체계에 대한 개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라고 연일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중국은 북한의 엄청난 경제적 생명줄이라면서 중국이 원한다면 북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현원섭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중국을 압박하는 글을 또 올렸습니다. 중국은 북한의 엄청난 생명줄이라면서 쉬운 일은 없지만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원한다면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말 마음만 먹으면 중국의 북한 문제 해결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강한 압박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보낸 것입니다. 트럼프는 어제는 중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한껏 치켜세우기도 했습니다. All of the pundits out there are saying they never have seen China work like they're working right now. Many coal ships have sent back. 트럼프는 또 기자회견 2-3시간 전 매우 특이한 움직임이 있었다면서 중국이 추가 대북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중국이 대북 경계 태세를 한층 강화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략 폭격기들이 전투 준비 태세에 들어갔고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The reason they have their bombers on alert is that they can respond should there be a kinetic strike against North Korea. 트럼프는 중국이 하지 않으면 직접 북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었습니다.
일단 중국의 성과를 지켜본 후에 향후 해법을 모색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발생한 총격 테러 이후 프랑스 정부가 군경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내일이 프랑스 대선일인데 주요 후보들은 유세를 전면 취소했습니다. 파리 김현 특파원입니다. 한가롭던 파리 샹젤리제 거리에서 갑자기 총성이 울립니다. 테러범이 차에서 내려 경찰차를 향해 자동 소총을 쏘자 경찰이 대응 사격을 한 겁니다. 20여 발의 총성이 끝났을 때는 경찰관과 프랑스 출신 테러범 등 2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테러 조직 IS는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내일 대선을 앞두고 군경 특수부대 총동원령까지 내리며 경비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De responsabilité et la dignité de chacun. Il nous appartient de ne pas céder à la peur, à l'intimidation. 유럽 각국은 희생자와 함께하겠다며 이번 테러를 강력 비난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에 위로를 보낸다면서도 테러가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는 테러 발생 10여 시간 만에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내일 대선을 앞둔 주요 후보들은 유세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이번 테러가 선거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을 매각하고 내곡동에 새 사저를 마련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다음 주 말쯤 내곡동 새 집으로 짐을 옮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전만 해도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등기부 등본에는 소유자가 박 전 대통령으로 기재된 채 소유권 이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오후에는 홍성열 마리오 아울렛 회장으로 바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삼성과 롯데 등 대기업들로부터 592억 원대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의 첫 준비 절차가 대선 전에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박 전 대통령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대선 이후 박 전 대통령의 준비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신속한 심리 필요성을 고려해 준비 기일을 대선 전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남 예산의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폭발을 동반한 불이 났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전기장판 과열로 추정되는 불이 나는 등 밤사이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사건 사고 임명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시뻘건 화염이 치솟아 오릅니다. 이내 시꺼먼 연기가 하늘을 뒤덮습니다. 충남 예산의 한 배터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1시쯤. 당시 작업 중이던 직원들이 모두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아파트 주민 10여 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소방당국은 폭발 위험이 있는 만큼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소방차 55대를 동원해 7시간째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저녁 8시쯤에는 서울 중구의 한 아크릴 작업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작업장 40제곱미터와 기계 등을 태워 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소방당국은 직원들이 레이저 절단기를 작동시켜놓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간 사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에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에 5층짜리 다세대 주택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안방과 거실 50제곱미터를 태워 소방서 추산 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장판이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 어제 대전에서 발생한 가방 시신 유기 사건의 용의자가 체포됐습니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48살 이모 씨를 어제 오후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새벽 2시쯤 대전 중구의 한 주택가 공터에 50살 A씨의 시신이 든 여행용 캐리어를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라는 발언 논란과 관련해 우리는 한국이 수천 년간 독립적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안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공보 담당 부보좌관은 한국 언론의 사실 확인 논평 요청에 대해 우리는 정상 간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언급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전하며 한국은 사실 중국의 일부라고 말해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